줄 알았는데요. 원산 네, 그래서 사실은 평양이 집중적인 폭격의 목표물이 돼서요. 네. 평양시가 온통 불바다에 연기로 덮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진짜 공포에 떨었겠어요. 2차 대전 때 독일 드레스덴에 대한 폭격이나 네.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엄청난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진짜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전투기가 1254대 떠 있는 거면은 거의 파란 부분이 보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막 미 제국주의 막 뭐 침략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때 좀 그 원한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일단 방공호를 파는 게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드레스는 진짜 대표적으로 완전한 파괴된 도시였거든요. 2차 대전 이후로. 결국은 진짜 미국 측에서 아니면 유엔군 측에서 그냥 아예 마침표 찍겠다는 약간 네.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북한이 정말 종전을 원하도록 하려고 했던 그런 작전. 근데 북한은 원했어요, 사실은. 이제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북한이 혼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도 있어야 되고 뒤에 또 서 무엇보다도 있는 소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스탈린은 특히나 이거를 뭐 굳이 빨리 끝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소련은 어쨌든 미국이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서유럽 쪽이 약간 공백 상태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잠재적인 라이벌인데 미국하고 이렇게 싸워갖고 여기도 더 힘이 빠지면 나쁘지 않고 뭐 소련이 도와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군사를 보내서 뭐 인명 피해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국한테는 또 중요한 전쟁이었다.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중국은. 이게 뭐 사실 휴전으로 해서 누가 이겼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중국 측에서는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오쩌둥의 지배체제가 완전히 강화되는, 공고화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북한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은 침략을 한 국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유엔에도 진출을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좀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바람에 미국하고 서방 국가가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고립돼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20년 동안 못 나와요. 대땅뜨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한국 전쟁에 중국이 휘말리게 된 것에 대해서 스탈린의 대음모, 대전략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국이 되게 서운했어요, 소련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강대국의 이해관계 보니까 소련이 제일 얄밉다 그래야 되나요? 스탈린한테는 한국 전쟁은 일종의 바둑으로 얘기하면 꽃놀이패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일본도 6.25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했다면서요. 굉장히 이제 미국이 일본에 원조를 막대하게 쏟아붓기 시작을 하죠. 두 나라가 구원을 받았죠. 독일, 네. 일본 둘 다 이제 재무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강대국들이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데 그럼 이 전쟁이 점점 더 길어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환점이 생겨요. 전환점이요? 네, 전환점이 생깁니다. 휴전협정이 난항을 겪고 있던 1953년 1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당시 미국 대선 공약에서 한국 전쟁은 빠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한국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 불린 아이젠하워였다. 휴전협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이었다. 아이젠하워는 이제 20세기 세계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휴전협정 중에 그 미국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아이젠하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영웅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총사령관을 지냈었고 정말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메가더 장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는 혼자 이제 천상계에 있는 분이시고 조금 오만하기도 하고 꿀 이런 장군 평이 같은 있죠. 느낌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젠하워는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약간 이런 평을 받았죠. 대선 때 주요 공약이 그거였어요.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또 아들들이 가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좀 그만하고 우리 경제 좀 살리고 내치에 신경 쓰면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요구였기 때문에 아이젠하워가 그거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나는 당선이 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방문을 했나요? 방문했어요. 전쟁 기간 중에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막 취임한 대통령이 전쟁 중인 한국에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취임 텐데. 전이었어요. 아, 취임 당선인의 전에요? 신분으로. 아. 네, 12월에 왔으니까. 대통령들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방문하는 국가가 굉장히 어떻게 중요하게들 보면 생각을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만큼 한국 전쟁에 엄청 관심이 많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꼭 끝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컸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아들이 복무 중이었어요, 한국에서. 네, 대대장으로 복무 중이어서 이제 아들도 또 만나고 또 전선에 가서 이제 뭐 병사들하고 밥 먹고 이런 사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쭉 돌아본 거죠. 굉장한 인파가 몰렸죠. 이때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환대와 환호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쭉 보니까 이건 빨리 끝내려면은 군사적인 압박이 더 가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군 이제 10사단 더 해서 뭐 20사단으로 늘리고 그리고 당시 대만 해협에 미국의 함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어떤 관계인지 선뜻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칠함대를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보냈어요. 사실 미국이. 중국이 본토에서 대만을 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당도 이제 만만치 않게 호전적이잖아요. 치고 올라가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중립적인 이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봉쇄를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기서 철군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사실은 그 어떤 나라도 전쟁을 두 군데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렇죠. 맞아. 네, 전선이 두 개를 잇고 거기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근데 군인 출신이니까 그걸 아는 거죠. 교란 작전을 펼친 그래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함대를 빼면 여기 이제 너무 호전적인 국민당이 네네, 예.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잘 해보시든지 네. 뭐 이런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중국을 좀 압박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중국한테 이제 일종의 청신호를 준 거죠. 우리가 중국을 봉쇄하거나 압박하는 칠함대를 빼니까 휴전협상에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네. 임해달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중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했고 소련은 어떤 식으로 해서 휴전에 동참하게 됐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에서 아이젠하워로 바뀐 것처럼 1953년 3월 5일에